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4월, 5월, 6월 개강하는 날이에요. 오늘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 1월달, 2월달, 3월달에 이제 우리가 이론 총정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기출문제를 풀 건데, 기출문제 풀기 전에 뭐 한 1대2 정도, 한 3시간 정도 수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론 수업을 한 1시간 정도, 문제 풀이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조금 가볍게 보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4월, 5월, 6월 달 기출 문제 풀면서 실력 향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기출 문제 풀이 미리 풀어오시면 좀 더 좋고, 혹시 풀어오지 않더라도요. 복습, 틀린 문제 위주로 해서 복습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들으시면서 해야 될 작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 책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예요. 두 수업 들으시다가 약간 색깔 다른 펜이나 아니면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갖다가 딱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표시냐면, 요거는 뭐 다음에 봐도 맞출 수 있겠다. 복습이 크게 필요 없겠다 하는 내용들은 그냥 건너뛰셔도 되고요. 요 문제는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들은 문제 옆에다가 체크를 하셨다가, 지금부터는 이론 수업처럼 복습을 하실 때 이론 첫 진도부터 끝 진도까지 다 복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선별해서 내가 좀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보완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느낌이 언제 제일 좋냐면 수업 들으실 때 느낌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면서 지금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는 문제는 냅두고, 혹시 이 문제는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은 문제는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이론 정리, 요약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 25쪽. 교재 25쪽. 먼저 우리 수요 공급 이론. 오늘부터는 이제 진도로 갔다가 순서대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순서대로 나가지 않을 거고, 수투감을 먼저 한 4월 달에 전진 배치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쪽을 먼저 좀 보고요. 나머지 진도를 이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도별로 나가는 건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수요 공급, 총론은 건너뛰고 수요 공급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요의 정의는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우리는 이것을 유량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구매한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양, 공급량은 실제로 판매한 양. 그러면 틀려요. 수요량은 구매하고자 하는 양, 공급량은 판매하고자 하는 양. 사전적 개념이라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수요라는 것은 반드시 구매 의사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구매력까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살 수 있는 것만 수요라고 봅니다. 우리는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를 얘기하고, 유효 수요에서 꼭 필요한 것은 뭐다? 구매력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정 기간의 유량 개념과 일정 시점인 저량 개념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 플로, 유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임대료, 지대, 소득, 소비 지출, 수익, 주택 거래량, 장기, 신규로 부동산 만드는 거, 생산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유량이 됩니다. 특히 벌고, 쓰고 하는 거 다 유량입니다. 저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정 시점의 저량인데요. 스톡이죠, 스톡. 요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제자가 보통 달인, 이렇게 해서 제자가 보통 달인이 저량인데, 어디 있는 제자가 보통 달인이냐면 저 제자가 보통 달인이에요. 그래서 저 제자가 보통 달인, 저 제자가 보통 달인 해두시고, 제자가 보통 달인은 두 번째 글자까지는 아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재고, 자산, 가치, 보급, 통화, 그다음에 단기인, 인구,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량 공급하고 유량 수요, 저량 공급하고 저량 수요를 좀 비교하셔야 되는데,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예요.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건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게 맞지만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다. 왜냐하면 저량에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로 만들 수는 없고요.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현재 A지역에 7,000채 주택이 존재한다. 자, 보세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요 7,000개를 갖다 우리는 저량 공급이라 그래요. 그럼 7,000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00채 공가 상태에 있다. 공가 상태에 있는 거 300채는 7,000개에서 마이너스를 하는 겁니다. 6,700채가 저량의
수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년 동안 요 신규로 공급되는 거, 1년 동안 신규로 건설된 거 5,000채를 갖다 우리는 유량의 공급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미분양된 거 5,000채를 깝니다. 까면 4,500채가 유량의 수요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1년 동안 신규 건설된 거, 그러면 유량 공급, 미분양된 거 빼면 유량 수요 하시면 되고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 저량 공급 하시면 되고, 거기서 공가 상태에 있는 거 빼면 저량 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좀 이따 기출문제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 이번에는 법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법칙은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수요 법칙이고요. 가격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공급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죠. PQ 이렇게 해가지고 PQ가 요래 움직이면 수요 법칙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으냐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겠지.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얘가 상승하면 얘는 감소하고요. 얘가 하락하면 얘가 증가됩니다.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세 글자로는 반비례, 한 글자로는 역, 왜 이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이 됩니다. 반대로 공급 법칙은 돈 되면 팔고 돈 안 되면 안 팔거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관계.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됩니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두 글자로 비례, 한 글자로는 정, 부호로는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할 건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반비례하는 게 5개 정도가 돼요.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하고요, 지대하고 수송비가 반비례합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 많이 들어서 지대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인력의 크기와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합니다. 도시 크기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하거든요. 그리고 화폐 가치하고 가격이 반비례입니다. 화폐 가치. 가격이 비싸면 화폐 가치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수익 가격 구하는 공식이 순영업 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는 건데, 이 환원율과 가격이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반비례 5종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 지대와 수송비, 인력과 거리의 제곱, 화폐 가치와 가격, 그다음에 환원율과 가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례하는 것도 5개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가격과 공급량, 위험과 수익은 대표적인 비례관계입니다. 위험과 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과 수익 비례관계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도시 크기의 인력은 비례합니다. 도시 크기. 그다음에 화폐 가치에서 화폐를 빼고 그냥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입니다. 화폐 가치 아니고 그냥 가치와 가격은 비례. 그다음에 순영업 소득과 가격의 비례합니다. 순영업 소득이 비싼 부동산은 가격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통틀어서 비례관계 5개 그러면 가격, 공급량, 위험, 수익, 인력과 도시 크기, 가치와 가격, 순영업 소득과 가격은 비례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나와요. 감소한다 하시면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어떻게 되지? 뭐 증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법칙 했고요.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봅시다. 건너뛰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밑으로 가서 바로 해결합시다. 자, 갑시다. 해당자와의 뭐가 변해서?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인데, 1번으로 이동하는 게 수요량 증가고요, 2번으로 이동하는 게 수요량 감소거든요. 그 수요량 증가는 곡선상에서 하향 이동한다 그래요. 하향 이동한다. 2번은 곡선상에서 상향 이동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아파트 가격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면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데? 곡선상에서 점 이동을 합니다. 근데 하향으로 가면 증가, 상향으로 가면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뭔데?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들입니다. 아파트 가격 이외. 얘는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이동한다 그러셔도 되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러셔도 돼요.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1번이 죄송합니다. 3번이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되는 거고, 4번이 이제 수요가 감소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수요가 증가될 때는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이따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 이동 그러기도 합니다. 수요가 감소할 때는 수요가 좌측 이동 그러기도 하고요. 뭐 좌하향 이동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검사. 검정색 사이펜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검정색 사이펜으로 우화형을 만든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무슨 곡선이다? 수요 곡선이다. 자, 제가 요 1번, 2번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고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는 건데 요게 수요량 증가예요. 1번. 요게 수요량 감소예요. 2번.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인데 요거는 곡선이 우측, 우상향, 좌측, 좌하향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3번이에요. 이게 4번이고 이게 3번 수요 증가, 4번 수요 감소입니다.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가격이 떴는데 가격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격 이외로 처리하는 게 두 개나 좀 작게 해석하면 세 개까지 있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이 뜨면 이거는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뒤에 예상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꼭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단독주택 가격, 빌라 가격, 오피스텔 가격, 연립주택 가격 이렇게 다른 놈 가격이 떠요. 다른 놈 가격 때문에 아파트 수요량 영향을 받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의 변화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뭐예요? 그러면 해당자와의 가격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예요? 그러면 해당자와 가격 이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요량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면 곡선상에서 하향이동, 상향이동 합니다만 수요의 변화는 곡선이 이동하는 건데 가격 뒤에 예상이 붙거나 가격 앞에 대체재, 보완재가 붙어버리면 가격이 떠도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 차려주는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는 것이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공급량의 변화. 똑같습니다. 수요하고 똑같아. 얘도 이제 왜 1번이고 여기 2번인데 조금 차이점은요. 이번에는 상향 이동해야지 증가고 하향 이동해야지 감소입니다.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이동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인데 이번에는 3번, 여기 4번인데 조금 표현 방법이 달라요. 3번은 우하향 이동, 4번은 좌상향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일단 문제 풀다 보면 상당히 신기한 지문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자, 7번 보세요. 나중에 놀라지 말고 지금 해결하자고. 자, 아파트 가격이 있고요. 아파트 가격이 있고 아파트 가격 이외가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변화시켜요. 아파트 가격 이외도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변화시켜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만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면 곡선상에서 점 이동합니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이외가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얘는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번이나 3번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잘 들어요. 가격도 수요량을 변화시키고 가격 이외도 수요량을 변화시키나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가격도 수요량을 변화시키고 가격 이외도 수요량을 변화시키는데 가격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만 뭐라 부르고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고 가격 이외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 전체 프로세스를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격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고 가격 이외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수요의 변화는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되느냐? 수요량은요, 눈길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수요를 변화시키는 게 몇 개 있냐면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 총 8개가 있습니다. 그 8가지를 저랑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잠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라요. 잠깐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라요. 칠판 들어가기 전에 저랑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탄력성 2개를 좀 공부합시다. 일단 수요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수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를 분해 수요량의 변화이거든요. 소득에는요 정렬중만 답이 돼. 그 철저하게 뭐를 따지냐면 방향 따지거든요. 자, 보세요.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입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걔는 정상재 그래요.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 이거 열등재라 그래요. 소득이 증가되고 나발이고 수요가 불변인 재화를 중간재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정상재 뭐야? 그러면 좀 정상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도 전철 타고 노량진에 와서 수업 듣고 집에 가고 막 하는데
뭐 사람 발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응? 정상적인 거 이러려면 뭐하러 학원을 와? 누가 환승하고 막 말이야. 학원에 와가지고 정상제 뭐야? 정상적인 거 뭐 이렇게 하면 그 학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잖아. 정상제가 뭐야? 그러면 소득 증가될 때 수요 증가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등제는요? 소득 증가될 때 수요 감소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제는요? 소득 증가될 때 수요 불변인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있죠. 더 중요한 거.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수요 교차 탄력성. 수요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내 거 가격 변화율분의 다른 놈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게 같은 방향 플러스면 대체제고요. 반대 방향 마이너스면 보완제고요. 제로면 독립제입니다. 그 대체제라는 놈은 어떤 제화냐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에 건 뭐? 가격. 뒤에 건 뭐? 수요. 그 앞에 거 가격이 상승할 때 뒤에 거 수요가 증가되는 제화가 대체제입니다. 보완제는요. 앞에 거 가격이 상승할 때 뒤에 거 수요가 감소되는 제화고 독립제는 앞에 거 가격이 상승할 때 뒤에 거 수요가 불변이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는 교차 탄력성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제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것만 시험에 났었어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옛날에는 이것만 시험에 났었어요. 이것만. 그러니까 X제 가격과 Y제 수요, X제 가격과 Y제 수요 요것만 시험에 났었거든요. 그 대체제는요.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같은 방향이라서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제화고요.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제화다. 이것만 알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시험에는요. 1번, 2번이 나와버립니다. 1번, 2번은요. 가격 수요가 아니라 제화가 두 개 나오고 X제 수요와 Y제 수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하여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읊어드릴 거냐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번, 2번은요. 수수. 제화가 두 개 때문에 앞에 것도 수요, 뒤에 것도 수요. 3번, 4번은요. 가수. 물론 뭐가 중요하긴 한데 가수가 중요하긴 한데 뭐도 알면 참 좋겠다. 수수도 알면 참 좋겠다. 자, 그러면 지금 가수하고 수수하고는 시험에서 어떻게 처리하지? 자, 수수는요.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진로 이즈백이랑 차메이슬 후레쉬 같은 게 대표적인 대체제거든요. 대체제는 어떤 제화냐면요. 얘를 사잖아? 그럼 얘를 안 사. 얘를 안 사잖아? 그럼 얘를 사. 이게 대체제야. 보완제는요. 얘를 사야지 얘를 사. 얘 안 사잖아? 얘도 안 사. 이게 보완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샤프하고 샤프심이 대표적인 보완제거든요. 샤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샤프심을 산다. 맞습니다. 샤프 안 쓰는 사람들은 샤프심 살 일이 없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는요. 얘 샀을 때 얘 안 사는 게 대체제고요. 얘를 사야 얘도 사는 게 보완제가 되는 거고 가수는요.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제화고요.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제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1번하고 3번하고만 한번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맨날 대체제, 보완제 컨디션 좋을 때 되고 컨디션 나쁠 때 틀리고 그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자. 수수부터 수수. 대체제는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한쪽 수요가 뭐? 감소. 보완제는 한쪽 수요가 증가돼야 나머지 한쪽 수요도 증가. 이렇게 가수.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 마이너스.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됩니다. 요걸 갖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대체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대체제. 그리고 여기 보완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완제. 한번 해보자. 대체제는요. X제가 있고 Y제가 있을 때 수요부터 한번 해보자. 수요. 대체제는 이거 O 하면 이거 뭐 X 되는 게 대체제입니다. 근데 가수 한번 해볼까? 가수는 대체제는 이거 O 하면 이것도 뭐 O 하는 게 대체제입니다. 보완제가 보자. 보완제.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수수부터 한번 해보자. 수수. 수수는 보완제는 이거 O 하면 이것도 O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완제는요. 가수 한번 해볼까? 가수. 요거 O 하면 요거 뭐야? X 이렇게 되는 게 보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이제 해야 됩니다. 표정 밝게 하세요. 표정 밝게. 스마일 어게인. 응? 표정 밝게 하세요.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몹쓸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러면 수업 못합니다. 표정 밝게. 밝아요? 원래 표정이 좀 안 좋은 거네. 내 보니까 스타일이 원래 스타일이 약간 썩은 표정이야. 오케이. 자, 대체제는요.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나머지 한쪽 수요는 뭐 된다? 감소. 이거 알아야 됩니다. 보완제는 한쪽 수요가 증가돼야 나머지 한쪽 수요도 증가. 이거 해야 됩니다. 가수로 가면 가수. 대체제 플러스 보완제 마이너스.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대체제는 뿔 달려 있고 보완제는 마이너스.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질문 보세요. 자, 가자. 가자. 자,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수요 증가 요인은요. 제가 여기다가 뭐를 그을 거냐면 38선을 그을 겁니다. 38선 넘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38선 넘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저 38선 넘으면 죽습니다. 제가 앞으로 수요 증가 그러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제목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1, 2, 3, 4, 5 제목을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제 가격. 좀 섰다가 38선 밑에 3개 있거든요. 자, 따라합니다. 보완제 가격, 금리, 거래세.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은요. 요 8개를 외워놨다가 수요 증가 요인은 위에 거 5개는 수요 증가되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 줘야 되고요. 밑에 거 3가지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증가 요인 8개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수요 증가 요인 8개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자, 해보자. 수요 증가 요인 8개요?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됐어요. 예. 수요 증가 요인 뭐 말만 통하면 되지 뭐 씨. 뭐 손가락에 꼭 같아야 되나? 수요 증가 요인 8개는요. 자, 갑니다. 소득 증가. 소득하면 안 되지. 소득 증가, 선호, 인구, 가격이 뭐 할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예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어디 있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좋아요.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수요 증가 요인만 묻는다, 수요 감소 요인도 묻는다. 얼마든지 묻지. 수요 감소 요인은 아직은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하지 말고 내만 할게. 수요 감소 요인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득 감소, 선호 감소, 인구 감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하락, 보완제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거래세 인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잘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요것만 해.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할 만큼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수요 증가 요인, 이게 수요 감소 요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거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은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대체제 뒤에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대체제 뒤에 수요가 나오는 경우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체제 쪽 수요는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정리될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시고 대답하세요.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대체제 가격은 뭐 해야 되고? 상승해야 되고. 이상소리 하지 말고 대체제 가격은 상승, 대체제 수요는 감소. 근데 이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대체제 가격이 뭐 하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대체제 쪽 수요가 뭐 할 거다? 감소할 거다. 대체제 비싸니까 대체제 안 살 거고 내 것 쪽 수요가 뭐 될 거다? 증가될 거다. 원래는 그런 얘기야. 근데 분리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제 가격 상승, 내 것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제 수요 감소.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것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답해. 보완제 가격은 하락. 보완제 가격 하락. 근데 보완제 쪽 수요는 증가. 이 둘 다 알아야 돼. 보완제 가격 하락, 보완제 쪽 수요는 증가. 금리는 뭐? 인하. 거래세도 뭐? 인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앞으로 수요 증가 요인 그러면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요 감소 요인 그러면 소득 감소, 선호 감소, 인구 감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하락 이렇게 보완제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거래세 인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힘들겠죠. 어쨌든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그리고 대체제 뒤에 가격 나올 때와 대체제 쪽 뒤에 수요 나올 때, 보완제 쪽 뒤에 가격 나올 때와 보완제 쪽 뒤에 수요 나올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로 한번 나오세요. 공급 증가 요인. 자, 공급 증가 요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건축비, 건축 자재값,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이게 모두 같은 말입니다. 모두. 생산 요소 가격이 뭐고요? 생산비고요.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건축비. 뭐라고 하기도 해요? 건축 자재값. 건축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토지 가격이랑 건설 노동자의 임금. 이런 것들은 뭐 해줘야 되고? 하락해줘야 되고. 기술은 발달해줘야 되고. 업체 수는 증가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5개는요. 시험에 딱 뜨잖아.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공급만. 근데 잘 보면 공급 같아. 이거 읽어봐, 이거.
뭐 아파트 짓는데 제가 제일 크게 들어가는 원가가 뭐지? 토지 가격. 아파트 짓는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원가가 토지 가격입니다. 몰라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뭐 80억, 70억 합니다. 왜 그렇죠? 땅값이에요. 그게 뭐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서 80억이 한 채 80억이겠어. 땅값입니다. 몰라요? 그리고 이거 봐요. 생산 기술. 건설업체. 당연히 조금만 보시면 전년 수요하고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지. 왜냐면 수요 증가 요인이 8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얘도 금리가 인하되는 게 좋아요. 건설업자들도 돈을 빌리거든. 규제는 완화되는 게 좋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가 더 준비한 게 기타 수요 증가 요인이 심했다면요. 그 부동산 말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주식시장, 예금시장, 채권시장 같은 곳을 대체 투자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이 불황해야 돼요. 기회비용은 감소하는 게 좋고 기회비용은 요구수밀이거든. 대출기간 길어지는 게 좋고 대부분 확대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랑 2번, 3번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잘 들어요. 좀 이따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와. 자, 사람들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가격이 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승.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움직여요.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수요만 된다? 증가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공급은 둘로 나눕니다. 공급은 신규 공급하는 사람들하고 재고 공급하는 사람들하고 나눕니다. 신규 공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이런 신규 건설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재고 공급자들은 누구냐면요.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재고주택의 공급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현대건설은 아파트 많이 짓겠어, 안 짓겠어? 짓지. 근데 가격이 내릴 것 같으면 짓겠어, 안 짓겠어?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공급도요, 신규 공급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면 공급이 증가됩니다. 근데 누구만 반대로 움직이냐면 재고 공급, 기존 공급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저 보세요. 내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아파트 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강의에서 먹고는 살아야 먹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 강의에서 돈 많이 벌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파트 공급자, 재고주택의 공급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팔아 안 팔아? 절대로 안 팔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요 물량을 가지고 있지. 혹시 물량을 내놨다면 걷어들여 공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보니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잖아요. 물량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격이 좋으니까 지금 팔려고 하거든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요. 자, 잘 들어. 내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누구랑 누가 같이 움직이냐면 수요하고 신규 공급이 같이 움직여요. 재고 공급만 반대하시면 돼. 자, 한번 가보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수요 증가, 신규 공급은 증가, 재고 공급만 감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수요 감소, 신규 공급 감소, 재고 공급만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 흐름,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 수요 증가, 신규 공급 증가, 재고 공급 감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그러면 수요 감소, 신규 공급 감소, 재고 공급은 증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아직 시험장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는데 시험장 가서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 지키지 마요. 잠깐만 보자. 자, 수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보자. 절대 안 납니다. 아웃!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그러면 수요 증가, 신규 공급 증가, 재고 공급 감소 해야 되고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수요 감소, 신규 공급 감소, 재고 공급은 증가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 시험장입니다. 적어도 조건반사가 대해줘야 되는 곳이죠. 두 번째, 혹시 시험에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래요. 자,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그러면요. 인기 있거나 귀해지면 되고요.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요. 인기 없거나 흔해지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 한번 대답해 볼 겁니다. 딱 2개밖에 없어요. 인기 있거나 귀해지거나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가격이 올라요. 인기 있어요. 수요, 증가. 귀해졌어요. 공급, 감소. 뭐 어떻게 하면 가격이 하락하느냐. 인기 없고 흔해지면 돼요. 수요, 감소. 흔해집니다. 공급, 증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개론 선생이잖아요. 그죠? 개론 선생의 몸값을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법은요. 일단 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인기 있나요?
소리가 작아. 이러면 내 몸값 떨어진다고. 방송도 되고 있는데. 참, 깝깝하게. 다시 물을게요. NG. 아씨, 안 도와주네. 자, 지금부터 제 몸값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잘할게. 열심히 할게. 그 제 몸값 올리라 그러면 제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저를 제 강의 찾는 사람들은 많아야 되겠죠. 수요 증가. 근데 아무리 제가 강의를 잘하고 인기가 있어도요, 이러면 좀 재미없습니다. 개론 선생이 너무 많으면 재미없어요. 내 몸값이 또 떨어진다. 개론생이 흔해져야 돼요? 귀해져야 돼요? 그러면 개론 강의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공급은 어떻게 되는 게? 감소되는 게. 그러면 내 몸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인기 있고 귀해지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이 떨어지냐면, 생각보다 싫은데 아무도 내 강의를 찾지 않는 겁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막 그러면 수요가 감소되거나, 아니면 발에 채이는 게 개론 선생이야. 발에 채이는 게. 여기 나도 개론생 그래버리면 이제 공급이 늘면서 제 몸값은 떨어집니다. 상상해도 끔찍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개론 선생들이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 다른 일 하고 그래서 개론 선생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먹을 거 있다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지 모르겠네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하시면 되고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가격,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인기 없고 흔해지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교재 페이지 159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159쪽입니다. 자, 159쪽에 25번 문제부터 갈 건데요. 159쪽에 25번 문제 찾으셨어요? 출발합니다. 다음 중 유량 경제 변수는 몇 개인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뭐로 유혹하더라도, 유량으로 유혹하더라도 유량은 한 찾을 거예요. 저량을 7개 찾을 거예요. 몇 개? 7개. 자, 저 따라하세요. 제자가 보통 달인. 저 제자가 보통 달인인데, 자, 두 글자씩만 한번 해볼게. 고 해야지. 제 하는데 제 하면 어떡해? 자, 고, 자, 산, 가, 치, 보급률, 통, 화량, 단기, 인구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참고로 자산을 뭐를 자산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돈 자본과 남의 돈 부채를 합쳐서 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산이 저량이라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과 부채도 당연히 저량입니다. 그럼 제가 물었을 때 제자가 보통 달인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요거 제자가 보통 달인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저량이에요. 요 제자가 보통 달인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제자가 보통 달인이 맞아요? 이건 저량이에요. 요 제자가 보통 달인이 맞아요? 예, 자산이 저량이면 자본도 저량이에요. 요거는 제자가 보통 달인이 아니에요. 딱 보는 순간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딱 보고 제자가 보통 달인이면 저량, 안제자가 보통 달인이면 유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찾았던 것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뭘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유량. 그러면 소비, 소득, 신규 이런 것도 유량입니다. 유량 몇 개? 3개.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6개가 나왔는데 유량도 3개, 저량도 3개에서 헷갈려도 안 틀리겠지만, 그래도 유량을 찾으라 그래도 저량 찾아서 뺄 거고요. 저량 찾으라 그러면 저량 찾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답은 3번. 유량과 저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1번, 2번 하고요. 3번, 4번하고를 제가 묶어놓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7번 한번 보세요. 일정 기간이 뭐? 기간이 뭐? 유량. 일정 시점은 뭐? 저량. 1, 2번 바뀌었습니다. 재고, 가치 이런 것들은 무엇의 예시? 저량. 거래량, 신규 이런 것들은 뭐? 유량의 예시. 1번, 3번, 4번도 바뀌었습니다. 5번 한번 봅시다. 유명합니다 이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 1,500만 개. 자, 대답하세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 1,500만 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저량의 공급량이라 불러요. 뭐라고요? 저량의 공급량.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걸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몇 개? 1,500만 개. 그 중에서 100만 채가 뭐로 남아있다? 공가. 날리세요. 1,500만 개에서. 몇 개는? 1,400만 개가 있죠? 얘를 뭐라 부른다? 저량의 수요량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량 1,500만 개가 무슨 공급? 저량 공급. 그 중에서 공가 상태에 있는 100만 개를 뺀 1,400만 개가 뭐다? 저량 수요가 됩니다. 만약에 이 지문을 제가 좀 응용할게요. 저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신규로 건설된 주택 10,000개. 그럼 10,000개가 뭐지? 이번 유량 공급이에요. 뭐라고요?
유량 공급. 그냥 미분양된 거. 만 개 중에서 미분양된 게 500개. 500개 빼. 그러면 9,500개 남았지? 9,500개는 무슨 수요? 유량 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로 건설된 건 유량 공급. 미분양된 거 빼면 유량 수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저량 공급. 공가 상태에 있는 거 빼면 저량 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유량 저량 두 문제 정도만 풀어봤고요. 한 장을 넘기셔서 2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27번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자, 칠판 보시고 대답합니다. 자, 누구랑 가격과 누구의 관계는, 공급량의 관계는 뭐라고 부르는데? 공급법칙.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무슨 법칙? 공급법칙. 공급법칙은 두 글자로. 비례. 한 글자. 정. 부호로.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이야. 그러면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공급량은 많다? 증가된다.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그럼 대답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자, 제가 두 개만 물을 테니까 대답하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오 마이 갓. Unbelievable. Jesus. 자, 다시 합니다. 자, 비싸면 안 삽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됩니다. 이게 공급 법칙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되는 게 수요 법칙이고요.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증가되는 게 공급 법칙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된다. 1번 땡. 2번, 3번은요. 자, 수요와 공급은 제가 아까 사후적 개념이라 했어요. 사전적 개념이라 했어요. 사전적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량이 아닙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뭐라고요? 하고자 하는 양입니다. 공급량도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 아닙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절대로 구매한 거, 매도한 게 수요 공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거, 매도하고자 하는 걸 각각 수요와 공급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애를 무슨 개념이라고 부른다? 사전적 개념. 그래서 혹시 수요 공급이 구매한 건지 구매하려고 하는 건지, 매도한 건지 매도하려고 하는 건지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우리 예전에 KBS 개그맨 중에서 허경환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허경환이라는 개그맨, 아주 옛날 유행어긴 한데, 그 허경환이라는 개그맨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수요 공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쪽팔려. 아무튼 수요 공급은요, 구매한 게 아닙니다. 판매한 게 아니고, 판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수요량이나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거, 판매하고자 하는 거. 이번에는 4번 어려워요.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 자, 우리 아까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금리, 거래세는 누구를 변화시키고? 수요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산비, 생산 요소 가격, 건축비, 건축 자재 가격,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생산 기술, 건설 업체 수, 이런 것들은 누구만? 공급만. 자, 근데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뭐 하게 됐다? 상승하게 됐다. 그럼 대답하셔야 됩니다.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이 뭐 되고? 감소되고. 자, 공급이 시험에 뜨면요, 해 하면 되거든요. 해. 말하고요? 해. 자, 공급이 증가되면 뭐해지는 거고? 흔해지는 거고. 공급이 감소되면 귀해지는 거고. 그럼 공급이 증가되었을 때는 흔해지는 거니까 가격이 말 거고, 하락할 거고. 공급이 감소되면 뭐해지는 거니까? 귀해지는 거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다? 이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연결 좀 해야 됩니다. 자,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감소되고. 공급 감소되면 주택 흔해지니까 귀해지니까 부동산 가격은 뭐 할 거다? 상승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번. 자, 잘 보시고. 여러분들, 가격도 수요량을 변화시키고 가격 이외에도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거 맞습니까? 예,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아는 사람이 귀하다. 이거 아는 사람이. 가격도 수요량을 변화시키고 가격 이외에도 수요량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누가? 가격 이외가 뭐를 변화시키는 것을?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의 변화라 부르고? 수요의 변화라 부르고. 수요의 변화는 뭐가 움직인다? 곡선이 좌측 우측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다시. 가격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다. 얘는 어떻게 움직인다? 곡선 상에서 점만 이동한다.
오케이? 근데 누가 뭐를 움직이는 것은? 가격 이외가 수요량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얘는 뭐가 움직인다? 곡선이 좌측,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가격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1번, 2번인가? 3번, 4번인가? 1번, 2번. 곡선상에서 점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 가격 이외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곡선이 좌측, 우측 이동하는 겁니다. 이 문제 답은 5번인데. 자,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맞는 답으로 고쳐서 답을 읽어 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실력 많이 늘어요. 보세요. 1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공급법칙. 2번.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3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4번.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은 공급의 감소를 가져와서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5번. 가격 이외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머릿속에서 이거 수요 변화지. 그것은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변화되는 거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선생님, 가격 이외는 수요량이 아니고 수요의 변화잖아. 예, 맞아요. 근데 가격 이외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이거를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곡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 문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28번 문제 가기 전에 저를 바로 봐주세요. 28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28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힌트 드릴까요? 힌트? 28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빰빰빰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빰빰 빠라밤 빠라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응? 충분히 힌트 드린 것 같은데? 28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28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심해 뜨면요, 왼쪽에 수요의 변화는 눈길도 안 줍니다. 오른쪽에 뭐 본다? 수요량. 질문.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다? 가격하면 안 되지. 제일 중요한 글자가 아파트인데. 다시.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다? 아파트 가격 해야지. 아파트 가격. 가격하면 안 되는 게, 여기도 가격도 있고 뭐 가격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다? 아파트 가격.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끝. 아니,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서너 개 있는 거 아니잖아.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 아파트 가격. 그러면 아파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다? 아파트 가격 이외. 그럼 아파트 가격의 가구 수. 이거 아파트 가격 이외예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건 답은 3번인데. 답은 3번인데. 단독주택 가격 이거 보이십니까? 요거 수요의 변화 맞습니다. 이거 수요의 변화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대체재 가격으로 바꿔버리거든.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아파트 건축비 보이십니까? 얘는요 수요의 변화가 아닙니다. 얘는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답은 몇 번? 3번. 자, 29번. 29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주택입니다. 문제만 나오면 아파트도 없는데 아파트를 하지 말고 29번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주택입니다. 주택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있거든. 대답하세요. 주택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원인 봐야 되겠습니까? 공급 변화의 요인 봐야 되겠습니까? 공급량. 주택의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다? 주택 가격 해야지. 몇 번에 있어? 1번. 끝.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로 재화가 뭔지 보고 고놈 가격 이외 이렇게. 고놈 가격. 아파트 수요량 변화시키는 건 아파트 가격. 주택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택 가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 건설업체 수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의 변화가 맞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런 문제는 참 쉬운 문제고. 이번에 30번입니다. 잘 보세요. Look at me. Look at me.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몇 개? 8개. 소득 증가. 선호 인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 수요 감소 요인 제가 해볼게. 소득 감소, 선호 감소, 인구 감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거래세 인상은 뭐야?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그럼 제가 밑줄을 쭉쭉쭉쭉 그어볼 테니까 지표 한번 보세요.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실질 소득 증가.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 아파트 거래세 인상.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저한테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답하세요. 가격 하락 예상, 수요, 감소. 실질소득 증가, 수요, 증가. 대체적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이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 대체적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바로 나와야 돼. 진짜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적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고요.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는 수요 증가입니다. 그런데 화난 거 아니에요. 소득 감소, 선호 감소, 인구 감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적 가격 하락, 보완제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거래세 인상은 또 수요 감소 요인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글을 읽으면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가격 하락 예상, 수요 감소, 실질소득 증가, 수요 증가, 대체적인 단독주택 가격 상승, 수요 증가, 금리 하락, 수요 증가, 아파트 거래세 인상, 수요 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가 밑줄 그어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답 즉각 나오게 연습하세요. 보세요. 저 보세요. 내가 1번 이거 다 바꿔드릴게요. 저 보세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수요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수요 감소, 실질소득 증가, 수요 증가, 실질소득 감소, 수요 감소, 대체적 가격 상승, 수요 증가, 대체적 가격 하락, 수요 감소,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 수요 증가,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상승, 수요 감소, 거래세 인하, 수요 증가, 거래세 인상, 수요 감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틀리는 게 몇 번이냐면요. 1번 틀려요. 이거 수요량 변화 아니에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이거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 감소됩니다. 좌하향으로 갑니다. 또 몇 번 틀리냐면요. 4번 틀려요. 4번. 이 4번 수요량의 변화 아니에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요. 금리가 하락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 4번은 왜 틀렸다? 수요의 변화인데 뭐의 변화라고 해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서. 뭐가 이동하는데? 곡선이 이동하는데 곡선상에 점이 이동한다고 해서 틀리는 거고 2번, 3번, 5번 중에서는요. 증가를 감소라고 해서 감소를 증가를 해라고 해서 틀리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실질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어떻게 되니까? 증가되니까 수요 곡선은 좌하향이 맞습니까? 우상향이 맞습니까? 우상향. 우측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 맞습니까? 좌하향이 맞습니까? 좌하향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배울 때랑 시험에 나올 때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 보세요. 저한테 배울 때는 분명히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대체적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증가, 보완적 가격이 하락해야지 수요 증가 이렇게 배우셨습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들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로로 묶은 거 한번 읽어봐. 시작. 인 단독주택 가격을 저거를 시험장 가서 안 읽어도 돼요. 시험장 가서 안 읽어도 되는 걸 알려드립니다. 대체제 뒤에 있는 뭐야? 인 단독주택 가격. 자, 그러면 뭐가 안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 상승했다.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대체제인 연립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귀찮아. 대체제인 소형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다 개무시. 우리는 뭐만 본다? 이거만 본다. 오케이?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건데? 대체제인 누구 가격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올 건데 개무시하고 뭐만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 대체적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가 어떻게 되지? 증가. 증가는 좌측, 우측? 우측. 그래서 뭐야? 우상향 이동한다. 어때요? 맞아요.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조금 조심했었으면 좋겠는 게 1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기 보세요.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의 변화.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은? 수요의 변화. 대가리 치워드릴게요. 1번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야,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이야. 그래서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야.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되지만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아닌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3번은 뭐가 안 중요하다고요? 시작. 인단독주택. 안 중요해. 뭐만 본다? 대체적 가격 상승. 대체적 가격 상승은 수요가 뭐? 증가. 증가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1번.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자, 수요 공급은 구매한 겁니까?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고자 하는 거 맞습니다. 부동산 공급량과 그 공급량 영향을 주는 요인과의 관계를 공급함수라고 합니다. 맞고요. 공급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 자, 우리 부동산학에서 가격과 공급량 비례 관계고요. 위험과 수익 비례 관계고요. 인력과 그 도시 크기는 비례 관계고요. 그다음에 가치와 가격도 비례 관계고요. 마지막으로 순영업소득과 가격도 비례 관계입니다. 4번은 살짝 건너뛰고 5번. 건축 원자재 가격의 상승. 많이 나오네요. 그죠? 예. 건축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뭐를 축소시켜? 공급을 축소시켜. 공급 곡선을 어떻게? 좌측.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 자, 시장 수요 곡선은요.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도 줄입니다. 수평적 합계인데 요거는 뭐 조금 출제원이 고약하게 문제를 낸 것 같긴 합니다. 수평적 합계예요. 수평적 합계.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의 수평적 합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서는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70문제라서 한번 내보긴 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저 따라 한번 내보세요. 시장 수요, 개별 수요, 수평 합계, 수직 합계 아니고 수평 합계라는 것만 가볍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답은 4번이고요. 32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잘 한번 보세요. 들보세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면 그 둘은 무슨 제? 대체제.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면 그 둘은 무슨 제? 보완제. 즉,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면 무슨 제? 대체제.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면 무슨 제? 보완제.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교차 탄력성. 저 따라하세요. 교차의 대보독. 시작. 자, 이거 한 놈 가격 나왔어요? 에? 다른 놈 수요 나왔어요? 그럼 이건 교차 탄력성이잖아. 가수교. 그럼 일단 뭐는 답이 아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답 아니에요. 이것도 답 아니에요. 이것도 답 아니에요. 그 정상제 열등제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요. 소득 떴을 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차의 대보독하고 나니까 지문 몇 개 떨어져 나가고 3개 떨어져 나가고 A 가격이 뭐였지? 상승. B 수요는 뭐였지? 증가. 그러면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 증가됐지? 둘은 무슨 제? 대체제. 재활용합니다. A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근데 C쪽 수요가 뭐였어요? C쪽 수요가 감소했죠. 그럼 A 가격과 C 수요는 반대로 움직였잖아. 그지? 무슨 제? 보완제. 답은 몇 번? 1번. 자, 다시. A 가격이 상승했더니 B 수요가 증가되었답니다. AB는 무슨 제? AB는 무슨 제? 대체제. A 가격이 상승했더니만 C 수요가 감소했답니다. 그럼 AC는 무슨 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면 둘은 무슨 제? 대체제.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면 둘은 무슨 제? 보완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틀리면 진짜 아주 그냥 결단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33번으로 갑니다. 제가 역대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 문제 푸셔서 맞췄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아파트 시장 수요 곡선을 어디로? 좌측으로. 아파트 시장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으랍니다.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수요 감소 찾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일단은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이거. 요걸. 아파트 가격이 뭐? 하락.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가요? 우측가요? 안 가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곡선 상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지 절대로 수요 곡선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 예선 탈락! 답이 아니라고! 왜냐면 얘는 뭐를 변화시키니까? 수요량. 곡선상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거지. 곡선을 좌측 우측 이동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봐. 걱정되는데. 이거 읽어봐. 건축 원자재 가격. 자,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 가요, 우측 가요? 안 가요. 얘는요, 공급만 증가시키는 거예요. 누구만? 공급만. 그러니까 누구와는 관계가 없다?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과 아파트 가격 하락을 예선 탈락시키는 거. 이 둘을 예선 탈락시키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실질소득 증가, 수요, 증가. 사회적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선호도 감소, 수요,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여러분 이거 대답 빨리 못하면 안 돼. 대체재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바로 떠야 돼. 금리 하락은 수요 뭐? 증가. 우리 뭐 찾아야 됩니까? 수요 감소 찾아야 되지. 수요 감소는 누구랑? 인구 감소, 선호도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 몇 개? 3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화살 표시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 화살 표시하고 난리가 났는데 갑갑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풀어봐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문제에다가 난도질을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그러겠지. 오케이. 그 여러분들 다시 푸는 데 도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얼마나 좋은 문제인데 그 문제에다가 니마 그러지 마소서. 책에다 그런 짓 하지 마소서. 자,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우리 수요 뭐 찾아야 되죠? 감소. 자, 실질소득 증가, 수요 증가, 건축원자재 가격 하락, 공급 증가, 일단 탈락. 사회적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일단 한 개. 아파트 가격 하락, 수요량 증가. 수요량이지 얘는 수요 변화 아니야. 선호도 감소, 수요 감소. 대체주택 가격 하락, 수요 감소. 금리 하락, 수요 증가. 우리 수요 감소 찾아야 되니까 누구 시작? 인구 감소, 선호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 요 3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요. 딱 보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 그지? 7개를 갖다 딱 보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얘는 공급 증가, 얘는 수요량 변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습해야요. 네. 하실 건가? 네. 34번. 34번. 34번 그리고 35번 미리 말씀드릴게요. 34, 35 인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집어보세요. 34번을 인간적으로 왜 어렵다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하락되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다니까. 일단 인기 없어야 돼요. 수요 감소. 흔해지면 돼요. 공급 증가. 이거 둘 중에 하나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어려운 거예요. 아까는 뭐만 찾으면 됐었는데 수요 감소만 찾았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뭐도 찾고 뭐도 찾아야 돼요. 수요 감소 받고 공급 증가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문제를 바꿀게.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뭐를 찾아야 돼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 보고 대답 한번 해봐. 잘 듣고 대답 한번 해봐. 제가 여러분들 방금 물결 표시한 거 3개 보이십니까? 읽어봐. 건설 노동자 임금 또 아파트 건설업체 수 또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 다행인 거 뭔지 압니까? 이게 재활용에서 계속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와.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업체 수, 건설 노동자 임금,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 이런 거밖에 안 나와. 걱정하지 말고. 제가 방금 물결 표시한 것은 누구를 변화시킨다? 공급을 변화시킨다. 맞아요? 그럼 이제 증가 감소면 대답하면 되겠다. 건설 노동자 임금은 공급 감소. 건설업체 수 증가는 공급 증가.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은 공급 감소입니다. 우리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 찾아야 되는 거 맞지? 근데 공급 증가가 이거 하는 게 밖에 없어. 그리고 제가 지금 밑줄 걷는 거. 제가 지금 밑줄 걷는 것은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 맞는데? 수요를 변화시키는 거 맞는데? 한번 해보자. 선호도 감소는 수요 감소. 실질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입니다. 그런데 대체재 쪽 뒤에 수요가 떴어요. 자, 대체재 쪽 수요가 뭐였다? 감소. 그럼 내 거 수요는 뭐 한다? 증가. 이게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고 대체재 쪽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럼 내 거 수요는 뭐 한다? 증가. 우리 수요 뭐 찾아야 되는데 감소 찾아야 되는데 수요 감소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랑 아까 공급 뭐랑 증가랑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그럼 제가 살짝 문제 바꾸겠습니다. 혹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을 찾으시오. 그러면 수요 뭐나 증가나 공급 뭘 찾아야 되는데 감소를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요. 수요 증가가 2개 있고 공급 감소가 2개 있습니다. 수요 증가 요거 2개, 공급 감소 요거 2개. 그래서 그때는 답이 4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글자 딱 2글자 바꾸면 다음 중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하는 순간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2개씩 있으니까 답은 4개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답은 몇 번이라는 얘기냐? 답은 2번이 맞는데 요걸 갖다가 요렇게 바꾸면 답은 4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인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말고 재작년에 아주 난리가 났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너도? 나도 틀렸는데? 여기 있잖아, 그지? 자, 거기 갑시다. 난리가 났던 문제. 35번. 이게 왜 어려웠는지 아세요? 이게 왜 어려웠냐면, 이 말이 앞에 붙어가지고, 신규 주택에서 공급을 감지해요. 어디에서? 신규. 일단은 여러분들 쉬운 거부터 해드릴 테니까 대답 한번 해봐. 다행히 뭐 시험에서는 비슷한 것만 나옵니다. 보조금 축소? 기술개발 원가 절감. 자, 일단 천천히 대답하세요. 업체 수가 감소되면 공급은 뭐하고? 감소.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적게 되니까 공급이 증가. 보조금이 확대될 때, 축소될 때. 축소 많이 못 짓지 뭐 그러면 공급 감소. 건설 기술에 대한 원가 절감. 원가가 절감되면 공급 증가. 그래서 지금 확실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확실한 게. 지금 우리 공급 뭐 찾아야 되는데? 감소 쳐야 되는데 누구랑? 니은. 업체 수가 쪽수가 줄면 공급 많이 못 해. 그리고 누구요? 리을. 보조금이 축소되면 공급 많이 못 해. 근데 불행히도 니은 니을을 다 품고 있는 게. 자 봐. 니은 니을을 품고 있는 게 불행히도 몇 개나 있다? 3개나 있다. 하지만 뭐는 답이 아니라서. 미음은 답이 아니라서 몇 번 하면 몇 번까지가 추려졌다? 2번하고 4번이 추려졌다? 그럼 누구의 여부에 따라서? 기억의 여부에 따라서 답은 2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겠다, 그지? 근데 가격이 뭐 할 것이라고? 기대라는 말은 예상이거든요? 가격이 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흐름이 중요하다 그랬지. 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대답하세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수요, 감소, 신규 공급, 감소, 재고 공급은 증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 기억 안 난다. 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수요, 증가, 신규 공급, 증가, 재고 공급만 감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수요, 감소, 신규 공급, 감소, 재고 공급은 증가. 근데 이건 신규야, 재고야? 신규.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맨정신이 했는데 나중에 까먹어버린 거야. 내려와가지고 신규였나? 재고였나? 당일에 현사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신규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공급 감소가 됩니다. 기억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 품어야 돼.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은 일까지는 진짜 많이 잘 갔는데 가격 예상 조거 때문에 그리고 저 앞에 신규란 글자를 처음에 보고 끝까지 머릿속에 여러분 염두를 하고 있었으면 맞추는데 신규란 말을 중간에 놓쳐버리면 또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들어와. 36번. 작년은 조금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보통 이제 이렇게 나와요. 질문 보세요. 수요 곡선을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걸 찾아라. 뭐 찾으라는 얘기? 수요 증가 찾으라는 얘기. 맞아요? 자, 편하게 보세요. 금리 상승,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그렇지. Look at me. 여러분들, 이거 3, 4, 5번 읽으시면 안 돼요. 2번에서 바로 답 나와야 돼요. 자, 수요 증가 요인 시작. 소득 증가. 내가 갈게, 하지 마. 여러분, 나 마음 상했어요. 많이 아파요, 지금. 아시겠죠? 내 뭐 묻더라도 오늘 그 집에 갈 때까지 대답, 입 떼어봐. 내가 가만히 있어. 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아니, 어떻게 해? 뭐 기회를 줘, 마로. 줘요? 예. 네. 자, 소득 증가, 선호 증가, 그 다음에 인구 증가, 가격이 뭐 할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보완제 가격. 이 대답 못하면 안 돼요.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증가예요. 금리 인하 수요 증가예요. 거래세 인하 수요 증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 수요 공급 이론하고 나면 집에 가서 팔이 잘 안 움직여져요. 진짜입니다. 지금도 팔이 많이 아파요, 나는. 수요 증가 요인,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나 일단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3번은 살짝 건너뛰고 4번. 해당 부동산의 가격 상승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짓 하면 안 돼,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무엇에 변하니? 수요량이 변하니. 선호도 감소는 수요 뭐? 감소입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3번이 대체재 가격 상승이었다면 수요 증가가 맞아. 대체재 수요 증가가 났잖아. 대체재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뭐 된다? 감소된다. 그래서 최근에 대체재 가격, 보완제 가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봤었습니다만은 대체재 쪽 수요, 보완제 쪽 수요도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잘 들어, 진짜 잘 들어.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몇 개? 4개. 수요 증가시키는 방법. 자꾸 틀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필기해요. 자, 대체제 가격이 뭐 돼야? 상승돼야. 대체제 수요가 뭐 돼야? 감소돼야. 보완제 가격이 뭐 돼야? 하락돼야. 보완제 수요가 뭐 돼야? 증가돼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제 쪽과 보완제 쪽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부디 니마 부디 4개만 암기하소서. 4개만 숙지하소서. 보지 말고 한번 해보자. 보지 말고. 수요를 증가시키고 싶어요? 수요를 증가시키고 싶어요? 대체제 가격 상승, 대체제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보완제 수요 증가. 그러면 대체제 쪽 수요가 뭐 되면?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뭐 된다? 감소. 우리는 수요 증가시켜야 되니까 아닌 거지. 만약에 이게 수요 증가가 되려고 그러면 대체제 쪽 수요가 감소로 붙었어야 돼. 대체제 쪽 수요가 감소돼야지 내 거 수요가 증가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요거 오늘 안 넘겼으면 좋겠어. 오늘 안 넘겼으면 좋겠고, 아까 가격 예상 그거 한번 해보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수요 증가, 신규 공급 증가, 재고 공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수요 감소, 신규 공급 감소, 재고 공급 증가. 흐름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균형할 거예요, 균형.